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제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그랬는데 우리 사실 팀장님 아마 힘드실 거예요. 제 유능하신 팀장님이신데 현재 또 과장님 공석인 상태에서 이 자리에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말에도 여러분들 저랑도 처우 개선비를 위해서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 날 근예산을 담으려고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우리 이름도 노래를 엄청 잘하는 이선희 가수가 생각나는데요. 우리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의 이선희 청소년 정책팀장님 마지막으로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청소년과 청소년 정책팀장 이선희입니다. 청소년 과장님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기도 의회와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토론은 앞서 말씀하신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자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인 영역의 전문가로서 그 역할은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위기 청소년의 정서, 심리 지원 등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이 현장의 여러 어려움과 문제점, 그리고 다양한 정책 재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발제자께서는 청소년 지도자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고용 불안정성과 열악한 근무 여건, 그리고 사회복지사에 비해 낮은 보수 수준에 대해 특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은일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부회장님께서는 청소년 지도자의 직무 만족도와 인건비 처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숙자 의왕시 방과후 아카데미 팀장님께서는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돌봄과 학습, 체험, 정서 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사 깊은 대표적인 청소년 사업임에도 정부의 지침이 현장의 전문적인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와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청소년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에 대한 처우를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김애형 부천시 학교밖 청소년센터 팀장님께서는 특히 청소년 시설간, 청소년 지도자 간 처우 격차, 사례 관리 과부하로 인한 소진과 서비스 질 저하 우려에 대해,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안하셨습니다. 처우 개선은 비용이 아니라 청소년 성장과 안전을 유지하는 인프라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자의 근무 여건과 처우는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의 보호 복지와도 직결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법이 2011년에 제정되어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개선되어 온 것과 달리 청소년 지도자는 법적 기반이 미비한 채로 성평등 가족부 사업 지침과 자치단체 조례에 의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11개 시도가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 중 약 50%인 8개 시도만이 처우 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처우 개선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선도적인 자치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의 발제자께서 처우 개선비 지원이 사회복지사에 한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정정해 드립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처우 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특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애쓰신 결과로 웰빙 보조비와 장기근속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우 개선비 사업 예산은 약 12억 원입니다. 하지만 특히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지도자분들의 경우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평등 가족부 사업 지침에 호봉 체계를 도입하지 않고 있고, 인건비 비율이 고정되어 재수당 등은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 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랜 소관 끝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였습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각각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위원회를 두어 처우 개선과 보수 지침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평등 가족부 장관이 보수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 지자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이제까지 파악해왔던 것을 토대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의회와 함께 정부의 개선 대책이 실질적인 처우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 처우에 비추어 인건비 현실화 방안과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평가의 중복성, 행정업무 과중과 상담 등에서 비롯되는 소진에 대한 대책, 적정 인력 배치, 역량 강화 지원 등 근무 환경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도 차원에서 가능한 사안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며 청소년들의 성장 속에서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팀장님께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발제하고 토론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 주셨고, 또 그 부분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또 수용하고, 또 우리 도의회와 또 집행부와 같이 협의해서 될 수 있는 것들은 또 반영되게끔 집행부에서 아마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비해서 좀 낮은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왔는데, 저는 또 동료로서 동지로서 우리들도 또 그 이상의 역할들을 현장에서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어떤 처우나 이런 것들이 딱 낮은 85%만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안 되고, 여러분들께서도 120%, 150% 하면서 이후에 처우나 이런 지위나 이런 것들을 좀 요청하는 그런 성숙한 우리 청소년 지도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합니다. 좀 꽤 길어졌지만 그래도 예정된 시간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가급적 한 사람당 한 가지 질문 정도로 하시고, 질문하실 때 소속을 짧게 밝혀서, 그리고 답변자를 지목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손을 들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조금 질문을 기다리는 동안에 아까 인사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못 들었는데, 선배님들 질문 겸 또 후배들에 대한 어떤 조언 겸 해서 한두 번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수석 부회장님 짧게 한번 말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서 좀 죄송 결례지만 좀 짧게 의견과 또 격려 말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청소년 지도사 협의회 수석부회장 맡은 김홍겸이라고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 중에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말씀들 우리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미래와 현재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아닌 것은, 현재인 것은 노동력이나 생산력이나 또는 아이들이 미성숙해서 미래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미래라면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의 과거인가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바꿔야 한다. 청소년은 현재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미래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제가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장 교수님이 답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답을 해주셔도 좋은데,
아까 장 교수님 그 주제 발표 중에 성과 지표 및 평가 체계 실성 계고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그 기업에서 한 30년 정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특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성과 평가를 하게 되면 기업은 당연히 매출이죠. 매출이니까 매출에 대한 그 정량 평가를 한 7, 80% 정도 차지하고 정성 평가는 좀 봐주기식으로 한 20, 30% 정도 반영을 합니다. 청소년 쪽 청소년 지도자들은 이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수입이나 또는 어떤 프로그램 참석 인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건 거의 정량평가일 테고, 그 다음에 정성평가는 어떤 걸로 하게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청소년 지도자의 존재 이유가 이제 청소년의 행복도 있고, 또 청소년 지도자의 행복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수축 평가에서 청소년 지도자의 행복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이후에 지표 평가를 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그럴 계획이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형태로 설계를 하실 건지에 대한 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표가 이제 청소년 현장은 사실 뭐 이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뭐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에 대한 저희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참여하는 청소년의 수, 만족도, 그 다음에 뭐 청소년 수련 시설 평가에는 그 이외에도 청소년의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평가 지표,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뭐 주도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부분, 다방면으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정량 평가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성과 지표를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뭐 그런 프로젝트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은 뭐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만의 뭐 공통된 평가 지표를 좀 만드는 그런 노력들도 있다면, 현장에 계신 실무자들이 좀 평가에 의한 과도한 업무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행정 업무에 대한 그 과도한 업무를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평가가 뭐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평등 가족부하고의 뭐 조율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뭐 정량 지표도 필요한 부분은 뭐 부정할 수 없는 것 같고, 좀 정성 지표를 좀 늘려나가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 아이의 성장을 우리가 단지 수치만으로는 좀 측정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의 성장을 좀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면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또 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증명할까, 어떻게 관리할까, 이런 부분이 늘 저희도 이제 학계에서도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어서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말씀하신 것들을 잘 정량과 정성을 잘 균형을 맞춰서 한번 새로운 성과 체계를 마련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미 알고 계시는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예를 들면 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원래 3년에 한 번씩이었는데, 그 평가 초기 만들 때 제가 실무자였거든요. 담당 실무자였는데, 3년에서 2년으로 간 것도 너무 안타깝고요. 사회복지가 지금 5년에 한 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구조여서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양적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질적평가를 하는데, 그 질적평가 부분이 사실은 기준이 좀 모호하다 보니까 평가자에 따라서 점수가 너무 차이가 나고, 같은 평가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을, 심지어는 네트워크를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다른 상황까지 벌어지는 게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수업부 회장님이 가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성과를 갖춰주고, 저희 지도자협회도 지금 회의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부 회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거 이런 부분들이
이 누가 이런 식으로 평가에 대해 정확한 부분을 해주냐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경기도에 봤을 때 우리 지금 팀장님도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평가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평가 저는 많이 받고 싶습니다. 돈만 준다면. 그래서 팀장님, 의원님 돈을 주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저희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면 됩니다. 돈만 주신다면. 방카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덧붙여, 아까 우리 방카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방카 협의회 제가 회장을 했었는데,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예, 방카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는데, 제가 기간이 좀 짧아서 그랬는지 다 못하고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재미난 건 제가 현재 있는 이 시설에는 방카는 없는데 대안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어떻게 잘 됐어요. 전혀 잘 얘기가 돼서 대안학교 담당자를 포함해서 배치 지도사 모두 다 계약직 직원이 3명 있었는데 모두 다 지금 일반직화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법제화하면 더 좋지만 바로 법제화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본회의 통과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던 건데, 일단 지자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직 안 됩니다, 진짜. 공무직 하는 순간 급여 올릴 수가 없어요. 왜? 딱 기준이 있거든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바깥에서 나오는 예산에다 플러스 알파만 하는데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배치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 얼마 안 됩니다. 거기다 조금만 붙여주시면 일반직 지금 받고 있는 직원들하고 똑같은 대우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거라고 두 분에게 호소합니다. 네, 뭐 여기다 하나 더 얹으면은, 저도 현장에 있을 때 보면은 여기도 보니까 팀장님 이상, 중간관리자 이상 분들도 많이 와 계신데, 라떼는 뭐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정페이나 뭐 우리 때는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전향적으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정책 제안으로 왔으면은 뭐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저희들을 압박해 주십시오.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이선희 팀장님께서 아까 경기도는 처우 개선비하고 웰빙 비용을 지급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만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지금 경기도 처우개선비는 경기도 복지시설과 시군의 청소년 복지시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학교박센터, 성문화센터, 성단복지센터의 청소년 쉼터 종사자분들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청소년 수련 시설도 좀 포함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 아까 지금 처음 듣는 얘기여서 우리는 그런 걸 받고 있지 않는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생활권 시설도 그렇지만 자연권 시설은 더 어렵습니다. 급여를 상품들가지고에 맞춰주기조차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처우 개선비나 웰빙 비용만이라도 뭐 관장, 원장 제외하고 줘도 좋습니다. 지도자만이라도 자연권 시설도 좀 포함해서 그런 비용을 확대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호소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 주신 거는 사실은 오늘의 자리가 이제 그런 필요성에 대한 자리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도에서는 아까 팀장님 말씀 주셨지만 복지 영역에 대해서 다른 시도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과 관심과 이런 것들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산악지대들이 지금 뭐 청소년 지도사나 이런 쪽에 활동 영역이나 이런 체계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또 열띠게 의논하고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서 향후에 또 될 수 있게끔 또 우리 팀장님이나 또 저나 뭐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저 사실 저희 기관도 방과후 아카데미를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되게 심각한 건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초기에는 방과후 아카데미랑 지도자랑 급여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영화부 가이드라인이 점점 연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급여가 올라가면서 지금은 되게 심각하고, 우리 기관 예를 들면 지금 팀장, 사업팀 팀장이랑 방과후 팀장이랑 차이가 거의 2천만 원 차이가 나요. 되게 심각합니다. 이거 되게 제가 볼 때 이거 그 현장의 방과후 지금 66개,
6개 정도 있는데 되게 어쨌든 의원님 입장에서도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더 세월이 갈수록 이게 수정이 안 된다면 뭐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들이 진짜 빨리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학포가웃 학부모 시민모임에서 대표로 맡고 있고요. 저는 뭐 여기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학부모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 김 의원님이 답해 주셔도 되고 이제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학폭이나 이런 사회 정서적인 문제들 때문에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이 도입이 됐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복지사를 채용을 한다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고 일부 시범적인 학교들에만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 교원들보다는 이런 청소년 지도자분들이나 상담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나서서 이 역할을 대신 맡아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경기도에서 앞으로 이거를 확대를 해서 청소년 지도자들을 더 전문적으로 학교 내로 채용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밖으로 이제 학교 폭력 때문에 밀려난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 체계를 일원화해서 이 청소년 지도자 인력을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장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 사장님 먼저 답변하시고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항마통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교육부 법안이라서 저희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사회복지사나 항마통의 그 학교에 교육복지사로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법안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지도사협회라든가 여러 지금 단위가 지금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아까 학교에 왜 사회복지사나 방금 얘기하신 대로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또는 평생교육사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만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법안을 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좋은 의견인데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계획이 있으시냐고 여쭤본다면 계획이 어렵죠. 저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부에서 만든 법안이라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하고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말씀대로 그 복지부에서의 어떤 역할과 또 학교 안에서도 학교 사회복지사가 있고 또 교육복지사가 있고 뭐 위클래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고 특히 저는 제가 간담회도 진행했고 했던 부분들이 또 학교 사회복지사님들의 또 열악한 부분들도 있고 이게 지자체 매칭이고 제가 학교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예산은 우리 경기도에서 나가는데 관리와 채용은 또 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이런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사실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고 분야예요. 근데 이제 양 위원장님, 부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어쨌든 부처 간에 또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또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은 맞고 대신 가름마나 정리나 또는 논의가 필요한 구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정책팀장님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천에서 왔고요. 청소년 그러니까 경기도는 국책 사업보다 경기도 안에서 정책 사업으로 예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예산 투자도 하고 청소년 분야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아까 그 오산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보호복지 분야 이외에도 처우 개선비를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더불어 또 예산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좀 정책 투자를 좀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중에는 청소년 동반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책적 제도 안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차원으로
상담복지센터 안에서도 청소년 동반자에게만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사례 관리비로. 이거는 매뉴얼에 청소년 사업 안내에 있는 지침에 의거해서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토론자 중에서 부천의 학교가 청소년 지원센터 김혜영 팀장님이 그 토론 발제 중에 위기 청소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센터로 직접 오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사례관리 차원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집행상 바로 기한을 올리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현실들이 있어서 개인적인 사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비를 쓰고 싶지 않지만 청소년들을 만나는 현장에서 긴급하게 갑자기 만나서 사례 관리를 하다 보면 이런 지출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도 경기도 안에서는 선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국책으로 지금 동반자에게 사례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적용하고 있는 것을 경기도에 있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사례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학교 밖 지원센터 종사자에게 사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례관리비 수당을 조금 예산 정책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마 이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을 아마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마지막에 제가 사실은 그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했었었는데요. 여기 내용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와 청소년 동반자에게 별도 지원한 사례관리비 지급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사례관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팀장님도 어려우실 것 같고 저도 좀 그런 팀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질문을 이해했고요. 지금 동반자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수당을 학교 밖 센터에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시는 분들에도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말씀이신지 맞는 거죠? 네,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또 담당 부서와 같이 검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그 청소년 복지시설 이외에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비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2시간 넘게 우리 때로는 좀 울컥하고 때로는 희망적이고 때로는 또 책임감을 느끼면서 2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진심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과 또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